스몰캡 시간입니다. 중소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스몰캡. 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팀 황세환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형주들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시세를 뻗지는 못하지만 연초 이제 대형주들이 좀 눌리면서 중소형주 코스닥 기업에 관심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MK트렌드라고 하는 의류 업체를 준비했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의류 업체고요. 주로 이제 캐주얼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TBJ, 엔듀, 그리고 버커루, NBA 이 4개의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버커루가 37%, 그리고 TBJ가 31%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브랜드가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듀가 21%, 그리고 NBA가 8%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은 지금 출시된 지 좀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사업 초기부터 주로 백화점 쪽에 영업을 해왔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버커루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청바지 브랜드입니다. 2004년 2월에 런칭이 되었고요. 이 버커루는 고급 소재와 그리고 트렌디한 이런 스타일을 좀 선보이면서 런칭 6개월 만에 글로벌 브랜드와 좀 비슷한 인지도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제품의 경쟁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런칭 2년 차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의류 쪽에서 사실 런칭 2년 만에 브랜드가 이 흑자전에는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좀 높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동사 대표 브랜드로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청바지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의류 업체 하면은 LG 패션이나 한섬이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 MK트렌드 조금은 생소합니다. 2011년 6월에 상장이 됐으니까요. 네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의류기 때문에 우리 홍선혜 씨 도움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TBJ, 버커루, 이런 게 들어보셨겠죠? 네, 잘 나갑니까? 네. TBJ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버커루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 브랜드잖아요. 네.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NBA는 전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TBJ나 엔듀 이런 브랜드들이 거의 이제 중저가 캐주얼 쪽,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정도를 타겟한 이제 제품들이어서, 아마 이제 주로 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입는 것 같고요. 대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의류 업체 그리고 특별히 MK트렌드 주목해서 볼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네, 이 회사 이제 올해부터 좀 성장이 좀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NBA라는 브랜드가 올해부터 중국 쪽에 진출을 합니다. NB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2011년에 국내에서 런칭이 된 브랜드고요. 이제 미 프로농구인 NBA라는 로고를 이제 의류에 새겨서 이제 판매하는 것들인데 이제 점퍼라든지 아니면은 티셔츠 그리고 후드티 이런 쪽에 NBA 각 팀들의 로고를 이제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이 판매 권한은 국내에서는 동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권을 가지고 이제 지난해에 중국 쪽에 있는 NBA 차이나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 내용은 이제 중국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 지역에 대해서 이 NBA 의류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까지 이 백화점의 매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는 이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사실 올해 초기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은 한 50억 정도의 아무래도 초기 비용들을 감안하면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년 차에는 매장도
그 80개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순익 분기점을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년차 이후에는 이 NBA 쪽 중국 쪽에 있는 NBA 브랜드에서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동사가 이제 NBA뿐만 아니라 버커루라든지 엔듀 같은 브랜드도 이 중국 쪽에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NBA가 진출을 해서 사실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이 회사의 주가를 그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뭐 성장 쪽에 아무래도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쪽에서 NBA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이미 20년 전부터 NBA를 생중계해 왔습니다. 현재도 51개 채널에서 이 NBA를 중계하고 있고요. NBA 경기당 평균 한 55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200만 명 정도가 이 NBA 웹사이트를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에서 그 NBA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2002년에 이 야오밍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선수가 NBA 쪽에 진출을 하면서 그 20대 남성에게는 농구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스포츠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농구 인구는 약 3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국이 농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국이라는 부분입니다. 16번의 아시안게임에서 14번이나 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농구 강국이고 이 프로농구팀도 1, 2부로 운용이 될 정도로 프로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미 프로농구에서 뛰는 선수들도 지금 중국 리그에서 몇몇 선수들이 뛰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에 있어서 농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이 마케팅 전략이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중국에 있는 이 NBA 차이나와 아까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NBA 차이나는 그 동사가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서 일부분의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의류가 잘 팔리게 되면 NBA 차이나에도 수익원이 생기기 때문에 NBA 차이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첫 번째 마케팅 방법은 중국 쪽에서 그 방영을 하는 NBA 경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송 광고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경기 중간중간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나운서에게 옷을 입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브랜드의 노출도를 많이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진출을 하면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인지도를 키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NBA 차이나와 같이 진행하면서 문제들을 해소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BA 쪽이 이제 중국에서 그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우수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중국 쪽에서의 그 사업이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동사에게는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NBA라는 브랜드를 2011년 8월에 론칭을 했군요. 이제 중국 쪽에서 네. 이쪽이 성장할 것을 크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생산 기지들이 의류 업체들은 이제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뭐 최근에는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합니까? 아니면 앞서 이제 중국의 NBA 차이나가 있습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보내는 형태인가요? 아, 동사는 지금도 중국에서 네. 외주 생산을 받아서 예. 이제 그 판매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네. 중국에서의 그 NBA 브랜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아질까? 실적 추정 좀 해주세요. 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TBJ하고 버커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출시 시기가 좀 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매출은 좀 정체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폭의 성장세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듀라는 이 브랜드가 지금 3년간 연평균 10%씩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매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한 10% 정도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런칭한 NBA도 매출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210억 그리고 올해는 한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NBA 브랜드도 좀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까지 예상을 하면서 매출도 커지고 좀 동사
자회사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올해는 한 50억 정도 이제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2014년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2,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3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50억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250억 정도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015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MK트렌드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상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장 이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후에 또 쭉 하락하는, 대부분의 이제 신규 상장주와 유사한 패턴들을 좀 갔어요. 상장에서 네. 올랐다가 쭉 기대감이 빠지면서 4,000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었고, 네. 이후에 조금씩 회복해서 지금은 8,03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주가. 네. 주가 전망 좀 해주십시오. 네. 그 2012년에 좀 실적이 여러모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고 쪽이 좀 많이 쌓이면서 제품들을 아무래도 좀 할인해서 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 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올해 이러한 부분들은 신규 브랜드들이 좀 매출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물론 2014년도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부터는 조금씩 수익성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9월에 이 중국 쪽 MBA와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출이 이제 확립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주가는 뭐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해 쪽에 첫 번째 매장이 오픈되는 게 5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MBA 첫 번째 매장 오픈이 5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모멘텀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에 아무래도 중국 사업에 대한 진출의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사실 주가에 대한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는 좀 좋아질 것으로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중국 쪽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지금 목표 주가는 12,6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제가 진짜 PBR로 좀 계산을 했는데, 지금 동사가 0.7배 정도의 PBR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에 진출하지 않는 다른 의류 업체들도 지금 1배 내외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진출한 의류 업체인 베이직하우스나 아비스타 같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1.5배의 PBR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만 보더라도 다른 동종 업체들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중국 쪽 사업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PBR 자산 가치가 1배 미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PBR 1배 미만의 주식들을 찾아다니는 분도 있었습니다. 절대 저평가 영역이란 얘기인데, 다만 이 회사가 의류업체인데 글쎄 PER이나 어떤 이익 기준을 하지 않고 특별히 PBR을 적용하신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수익 가치로 네. PER을 좀 적용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상대 비교 방법이기 때문에 네. 비교할 수 있는 상대의 기업들을 PER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장 동사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베이직하우스나 아니면은 아비스타 같은 기업들이 수익 가치가 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PER로 적용하기가 적자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예. PER로 좀 적용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PBR이라는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예. 돈이 되는 스몰캡, 오늘은 의류업체 MK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황세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